미드웨이를 공격할 일본 제1항공함대 제1기동부대의 항모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는 1942년 6월 4일 새벽에 미드웨이 북서쪽 공격대 출격 지점까지 다가왔습니다. 일본 공식 기록에는 이때 미드웨이에서의 거리는 약 210해리, 389km였다고 합니다. 일본이 공격 항공대를 미드웨이로 출격시킬 시간은 현지 시각 오전 4시 30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당시 일본군이 도쿄 시간대를 썼기 때문에 일본군 기록을 보면 출격 예정 시간이 6월 5일 오전 1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세계 각 지역의 시간대를 변환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쿄 오전 1시 30분을 치면 미드웨이 시간으로 6월 4일 오전 4시 30분이 아니라 5시 30분으로 변환해줍니다. 그렇지만 일본 항공대의 출격 시각은 오전 5시 30분이 아니라 4시 30분이 맞습니다. 1942년과 지금이 왜 다른지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시 자료와 지금 자료를 비교해 보실 때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일본 해군은 식사 시간도 도쿄 시간대를 따라 실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1기동부대 각 함들은 제1경계 항행 서열에 따라 위치했는데 먼저 중순양함 토네, 치쿠마, 그리고 경순양함 나가라가 선두에 섰고 그 뒤에는 항모 아카기와 히류, 카가와 소류가 이어서 위치했습니다. 내척 항모 후미에는 전함 하루나와 키리시마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력함들의 주위를 구축함 12척이 둘러싸면서 호위했습니다. 이때 아카기와 히류 사이의 거리는 약 4km였던 것으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당일 일본 항모 지점에 해 뜨는 시각은 출격 30분 후가 될 오전 5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드웨이 섬을 공습하기 위한 출격을 앞두고 각 항공모함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1927년에 취역해서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는 1942년에는 15년 차였던 일본 제1항공함대 산하 아카기입니다. 일본 군마현에 있는 아카기산의 이름을 따서 항공모함의 이름을 지었다는데요. 미드웨이로 향하면서 제1항공함대 간부들을 전부 싣고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앞으로 등장할 제1항공함대 지휘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구모 추이치 해군 중장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8개월 전인 1941년 4월부터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많이 소개되었다시피 제1항공함대는 제1항공전대와 제2항공전대로 나뉘어졌는데 이 사진이 당시 아카기 함장이었던 아오키 타이지로 대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1항공함대 두 번째 항모 카가의 함장이었던 오카다 지사쿠 대좌입니다. 항모 히류와 소류가 있는 제2항공전대에는 사령관이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마구치 탐원소장이었고 히류에 탑승했습니다. 제1항공전대에는 따로 사령관직은 없었고 나구모 제독 직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항모 히류의 함장은 가쿠 도메오 대좌, 그리고 소류의 함장이 야나기모토 류사쿠 대좌입니다. 또한 구사카 류노스케 소장이 제1항공함대 참모장이었습니다. 이외에 겐다 미노루 항공 갑참모 등이 이전에 소개되었고 여기 나온 사람들 이외에는 이름이 등장할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 항공모함의 함장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일본 항공모함들이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구모와 구사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전투 이후에 등장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6월 4일) 일본 항공대 출격을 앞두고 일찌감치 각 항모의 정비원들에게 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체 사전 정비를 해야 하는 정비원들의 기상명령이 항공기 탑승원들보다 먼저 내려진 것으로 이때 시간은 6월 4일 오전 2시 3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진주만 기습 당시 항모 아카기에서 출격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당시 정비원들도 이렇게 흰색 군복을 입고 있었으나 이 중 많은 수가 6월 4일 새벽에 항해 때 입었던 옷이 아니라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비원들이 4척의 항공모함에 약 1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나온 아카기 포함 다른 항모들의 경납고에는 이렇게 항공기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었습니다. 항공기들은 비행갑판으로 올려지기 전에 연료 주입과 무장을 갖춰야 하는데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680리터에서 890리터까지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또한 함 깊숙한 곳의 저장고에서 폭탄을 엘리베이터로 올려와 이런 모양을 포함한 카트에 싣고 항공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설치해야 했습니다. 정비원들이 2시 30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간단히 식사를 한 이후 연료 주입과 무장 작업을 시작한 것은 3시 30분경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뇌격기는 비행갑판 아래에서 무장되지만 급강하 폭격기는 비행갑판에서 무장이 실시됩니다. 항공기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비행갑판으로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항공기를 비행갑판으로 올려야 하는데 항공기당 약 12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달라붙어 항공기를 옮겨야 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급강하 폭격기인 99식 함상 폭격기는 무장 후 무게가 3.8톤에 이르러 12명이 달라붙어도 경납고에서 비행갑판까지 옮기고 정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격이 다가오면서 항모들은 서로 약 8,000m로 거리를 늘리며 항공기 이함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4척이 동시에 항공기를 이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납고에서 엘리베이터로 비행갑판으로 옮겨진 기체의 시운전이 시작되었고 기상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던 조종사들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간소한 전투식이 아니고 특별한 음식이 제공되었다고 하는데 메뉴를 보면 일단 미소시루와 단무지가 있었고 가치구리라고 밤인데 전투에 출전할 때 무운을 비는 용으로 사용한 것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승리를 비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 이름에도 이길 승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만 있었는지 밥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공됐다는 음식에는 저 3개만 적혀 있습니다. 출격을 앞두고 당시 와병 중이었던 겐다미노루 제1항공함대 항공 갑참모가 아카기 함교에 나왔고 아카기 함상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후치다 미츠오 중자는 바로 전날 실밥을 뽑았고 수술 이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출격 모습을 보기 위해 간신히 자기 선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카기 함교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사이 항모 아카기의 우현 약 700m 앞에 일본 구축함 노아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노아키가 맡은 것은 일본어로 돈보츠리라는 것으로 직역하면 잠자리 사냥인데 함재기가 이함하다가 사고가 나서 바다에 불시착하면 승무원을 구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미드웨이 섬 공습에 총 108기의 항공기를 동원했는데 먼저 각 항모에서 영식 함상 전투기 9기씩 총 36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카기와 카가에서 99식 함상 폭격기 18기씩, 히류와 소류에서 97식 함상 공격기 18기씩을 동원했습니다. 99 함폭은 242kg, 97 함공은 800kg 육상 공격용 폭탄을 장착했습니다. 이외 각 항모마다 3기의 제로기를 항모부대 상공 초계를 위해 배정했고 지난번에 나온 대로 아카기와 카가에서 97 함공 1기씩을 색적에 투입했습니다. 108기의 공격대 지휘관은 히류 비행대장 도모나가 조이치 대위입니다. 도모나가 대위는 다른 승무원 2명과 함께 97식 함상 공격기를 타고 공격에 임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해군 항공대는 서로 다른 항모에서 출격한 항공기들로 편대를 이루어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이것을 당시 일본 해군 항공대의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6월 4일 오전 4시 각 함에 총원 전투 배치 명령이 떨어졌고 곧 항공기 승무원들이 비행갑판의 모습을 나타내 마지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들이 이함할 때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건 진주만 기습 당시 항공모함 아카기에서 2차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기는 엔진을 예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아직 비행갑판에서 정비원들이 분주하게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진주만 기습 2차 출격 당시의 아카기의 모습인데요. 항공기 출격이 막 시작될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 사진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난 상황인데요. 정비원들이 지금은 비행갑판 양쪽으로 피해 있고 오른쪽에서는 출격하는 항공기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진주만 기습에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함 절차가 쉽게 바뀌지는 않았을 테니까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이 미드웨이 출격 당시와 매우 비슷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4일 오전 4시 25분경 기함 아카기에서 출격 명령 합강 하지메가 떨어졌고 아카기 4시 26분, 히류 4시 28분, 카가와 소류 4시 30분에 항공기들이 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99 함폭, 97 함공, 그리고 제로기들은 곧 각 항공모함에서 출격을 마치고 4시 45분 편대를 형성해 125노트 속도로 미드웨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공격대의 출격이 문제없이 진행된 데 반해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일본 중순양함 토네의 모습을 1942년에 전함 히에이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쪽에 수상 정찰기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토네와 치쿠마는 영식 수상 정찰기 6기를 탑재하고 캐터펄트를 이용해 쏘아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 토네에는 영식 수상 정찰기 2기와 구식인 95식 수상 정찰기 3기를 탑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6월 4일 당시 일본 항모부대 색적 루트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의 4개 루트를 토네와 치쿠마의 정찰기들이 담당했는데요. 원래 토네와 치쿠마는 공격대가 출격하는 4시 30분 정찰기를 동시에 출격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토네는 좌연쪽 캐터펄트에서 4호기, 우연쪽 캐터펄트에서 1호기가 발진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캐터펄트는 장약을 점화시켜 그 힘으로 정찰기를 사출시키는데 사출 직전에 좌연쪽 캐터펄트에서 장약이 점화되지 않아 사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날 5, 6번 루트 정찰기를 출격시키는 치쿠마는 토네로부터 출격 명령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토네에서 발사가 지연되는 사이 시간이 지나도 출격 명령이 들어오지 않았고 당시 치쿠마 비행장 츠마 마코토 대위는 궁금한 나머지 함교로 직접 올라갑니다. 치쿠마 함장 고무라 게이조 대좌는 아직 명령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츠마 대위는 작전 명령의 출격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먼저 사출시키자고 제안합니다. 고무라 함장은 츠마 대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4시 35분 치쿠마 1번기가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3분 뒤 치쿠마 4번기가 발진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토네에서는 좌연쪽 캐터펄트의 신관이 불량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토네와 치쿠마는 대잠 경계용 95식 수상 정찰기를 한 기씩 발진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상 없는 우연 캐터펄트에서 먼저 대잠 정찰기 한 기가 사출되었습니다. 이때가 치쿠마 4번기가 출격한 오전 4시 38분이었습니다. 곧이어 우연 캐터펄트에서 토네 1번기가 오전 4시 42분 출격했고 수리를 마친 좌연 캐터펄트에서 4번기가 오전 5시 출격했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4기의 정찰기가 5분에서 30분 늦게 출격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는 과연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군의 동향과 함께 미드웨이 해전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